안녕하세요. 조명도입니다. 저번에 이제 문제 냈던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간단한 영상 하나 찍어보려고 자, 컴퓨터를 또 켰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그냥 여기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그 광석법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광석법이라고 있죠. FUN은 AED다. 뭐 이렇게 해갖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F는 뭐고 U는 뭐고 N은 뭐고 A는 뭐고 E는 뭐고 D가 뭔지 그리고 또 M은 뭔지 요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요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표도 똑같이 해갖고 만들어서 이제 저기다 올려놨고요. 카페에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라고 그냥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하게 나가겠습니다. 자,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게 뭐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아마 검색해 보시면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해.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조명,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하는 거. 그냥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전 찾아보시면 다른 의미도 많아요. 근데 저는 조명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하는 거. 그럼 뭐 전등 효율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력을 집어넣었을 때 루멘이 얼마나 나오냐. 음? 그리고 요 가시광선 그래프하고 뭐 그럴싸한 걸 넣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조명이라는 거는 가시광선 범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시광선 범위.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도 이게 이제 기본 상식이니까 애워놓으세요. 380 나노미터에서 760 나노미터. 그 사이에 전자파를 가시광선이라고 하고요. 음, 전기 에너지를 이 조명기구에 집어넣어서 이제 막 하게 되면 많은 전자파가 나와요. 뭐 이제 근데 거기에서 가시광선 범위, 그 가시광선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전자파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이 있죠. 이게 뭐냐 그러면 가시광선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알고 계시죠. 근데 요 파장 자체가 이제 뭐냐 그러면 380 나노미터에서 760 나노미터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람다임이라고 나와 있죠. 이 람다임이라는 거 가끔가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오래되신 뭐 심의 같은 거나 받으실 때 이 람다임은 뭐냐 그러면 가시광선 범위 중에서 어, 그 에너지 효율이 최대 그러니까 와트당 몇 루멘이 나올 수 있냐 그거를 그냥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와트당 680 루멘 이상은 나올 수가 없대요. 뭐 이거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람다임이라는 게 그 전자파로 인해 갖고 뭐 하는 그 황록색 빛 고 지점이래요. 제일 밝은 부분이. 그러니까 그 빛을 요 만약에 뭐 700 와트당 700루멘 만들었다. 노벨상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나노미터의 위치 파장의 그 위치는 555 나노미터가 최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기점으로 해갖고 보면 이렇게 뭐 그래프 그려놨죠. 보면 이제 그게 람다임이라 그러고 황록색 빛이고 와트당 680루멘 나온다. 그러니까 조명기구를 만든 사람이 알아야죠. 목표가 680루멘이겠죠. 그러면 진짜 에너지 효율 100%인 거지. 예? 아마 이제 엄청나겠죠. 자, 쓸데없는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광속이라는 거를 그 기호는 F다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아까 이제 계산식에서 보면 F 뭐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러면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사람들이 정한 거죠. 기호를 F는 광속을 표현한다. 조명에서는. 그 다음에 단위는 루멘, LM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LM이라고 읽으시는 분들도 내가 봤어. 근데 이제 이건 루멘이라고 읽고요. 이거는 광원이 만드는 빛의 양이다. 단위 시간에 복사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조명에서는 가시광선 범위다. 이제 위에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자외선하고 적외선 나오는데 자, 자외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빨주노초 파남 보잖아요. 보는 보라색은 그 뭐냐 이제 한문으로 하면 자색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전에 나오는 파장의 빛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면 자외선 램프는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 램프는 이제 빨간색이니까 적색이죠. 그 위쪽으로 나오는 빛, 가까운 빛, 금은 요건 이제 적외선 붉은색 나오는 거는 이제 일단 뜨겁죠. 열나고 그래서 이제 건조용으로 많이 쓰고 뭐 자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살균용으로 많이 쓴다. 그 정도는 뭐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그래서 부연 설명 그냥 넣어놓은 거고요. 그 자외선 살균, 적외선 뭐 온조 뭐 그 열선이고 뭐 이제 건조한다. 뭐 이런 거는 그냥 기본 상식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광속은 이제 빛의 양이라고 얘기를 했죠. 빛의 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뭐 보면 종류에서 구광호는 뭐 파이는 4파이 I, 여기서 I는 광도입니다. 밑에 배우겠지만
구광원, 그다음 명광원은 파이분의 뭐 광도 I, 그다음에 원통 강호는 그 저기 뭐지 광속입니다. 광속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파이 제곱의 I. 자, 백열등, LED, 형광등이다. 그 요거는 뭐 그냥 알아놓으시면 좋긴 한데 써먹을 때는 없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좀 그래도 이제 루멘이 안 나오고 광속으로 이렇게 돼 있는 현장들이 있었거든요. 광도로. 뭐 몇 칸델라 정도 이 조명기구가 나온다 이런 식의 것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다 루멘으로 나오니까 솔직히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I는 광도고 파이는 입체각. 이 입체각 설명하려고 그러면 아마 영상 한 서너 시간 찍어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입체각이라는 건 뭐 하여튼 검색하셔갖고 보십시오. 그냥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광도. 광도는 기호는 I고 단위는 칸델라. 칸델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칸델라는 그냥 촛불 하나의 밝기. 그걸 1칸델라라 기준으로 하고 그 1칸델라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 입체각 이것도 입체각 나오는데 입체각을 지나가는 그 단위 그 입체각을 지나가는 1칸델라를 1루멘으로 해갖고 이제 정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건데 이거를 뭐 이제 요새는 광도로 표현하는 경우는 뭐 이제 삼파장 램프나 이런 것들은 칸델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웬만한 건 이제 요새 기구들은 대부분 루멘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여기 나오죠. 광도는 F 루멘분의 입체각이다. 뭐 그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기본 상식이니까 그냥 외워주시고 인터넷에 아마 서치를 하시면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기호는 I, 그 다음에 광속의 기호는 F, 그 다음에 강원이 만드는 빛의 양이다. 광속은. 그 다음에 광도는 이제 빛의 색이다. 그냥 이거 설명하기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요. 수돗물에 비유를 하면 광속은 수돗물의 양이고 그 다음에 광도는 뭐냐 그러면 수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파이프 안에 그 압이 얼마나 지나가냐에 따라 수돗물의 양은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휘도는 뭐냐 이게 지금 많이 나오죠. 뭐 이제 빛공유 방지법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옥외 조명 설치할 때는 그 저기 뭐지 그걸 하고 근데 이제 요거 기호는 B라고 하고요. 요거 단위는 뭐냐 그러면 칸델라 퍼 제곱미터예요. 근데 요거를 뭐 그렇게 읽으시는 분이 있고 CD의 제곱미터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거는 엄연히 정해진 그거고 있습니다. 니트라고 읽어요. 니트라고 읽고 그 다음에 칸델라 퍼 센티미터는 이제 스틸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휘도가 뭐냐? 그냥 이게 눈부심의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그 저기 여기 단위에도 나와 있죠. 보면 면적분의 칸델라라고 돼 있죠. 그러면 칸델라는 그 저기 뭐지 광도의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휘도는 광도분의 보이는 면적 여기 이제 보통 A나 S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다가 제가 S를 표현해 놓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보이는 면적이에요. 시야각과 이제 뭐 그 입체각 사이의 간격인데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정확한 뜻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뭐지 그 심의 같은 거 할 때 뭐 질문이 들어오거나 뭐 아니면 발표 자료 해갖고 들어가거나 뭐 대기업 같은데 이제 그 뭐지 그 예산을 타내기 위해서 뭐 제일 무서운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휘도가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설득시키고 내가 조명을 하는 전문가라 그러면 요거에 요런 그 많이 나오는 것만 제가 몇 개 추려놓은 거예요. 이게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뭐 근데 휘도, 조도, 연색성, 색온도, 뭐 전등효율 뭐 이런 것들은 진짜 매번 듣는 얘기들이에요. 다 실제로도 많이 통용되는 거고 강도도 마찬가지고 광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 정도에 대한 정확한 뜻들은 제가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 왜 그건지는 본인 스스로 서치를 해갖고 찾아보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휘도는 그냥 제가 기준으로는 그냥 눈부심의 정도를 표현하는 거다. 단위는 니트다. 그 제곱미터 단위로 했을 땐 니트고 그 다음에 센티미터 제곱으로 했을 때는 스틸보다 면적을 그리고 이제 칸델라다. 그거 정도는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도 엄청나게 많이 듣잖아요. 이거는 기호는 2입니다. 2. 그 약간 그 저기 뭐죠 붉은색 계열로 해갖고 제가 적어놨죠. 2고요. 단위는 룩스 뭐 또는 럭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하면 어떤 면적, 뭐 방 하나에 뭐 바닥의 면적이 뭐 여기 몇 녹수냐 그런 식으로 해갖고 기준점 우리가 그 조도 측정하는 측정면이 있죠. 그거를 가지고 피조면의 밝기. 그래서 E는 피조면의 면적분의 광속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좀 이따가 뭐 간단하게 설명도 드리겠지만 그 리눅스 돌리면서 보면, 자 보시면 그 저기 면적분의 광속입니다. 조도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거리 역제곱의 법칙, 이게 뭐냐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광도로 해갖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게 구광원 기준인데, 그래서 강원의 위치와 그 다음에 그 이 바닥의 거리, 그걸 반지름으로 잡는 겁니다. 반지름으로 잡아서 그거에 곱하기 분에 그 다음에 그 저기 광도를 더하면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뭐 물어볼 때도 있죠. 근데 이거 거리 역제곱의 법칙, 이거 글쎄 그 뭐 전기 기사나 공사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솔직히 물어보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공부장님들이 네가 조명 전문가냐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기 기사 공사 뭐 이런 거 딸 때 보면 조명 부분에 대한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 도면을 치면 그 공식 도서를 만들기 위해 갖고는 그 기술사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조명은 조명 전문 기술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못 찍어서 공식 도서를 못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전기 기술사 도장 찍어 갖고 그 제출을 하면 그냥 공식 도서가 됩니다. 그 뭐 나중에 영상을 찍겠지만 뭐 백화점 같은 거 설계할 때도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공식 도서 만들어 갖고 집어넣고 회의 시간에 그 책을 펼쳐놓고, 왜 도면상에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누구 공사분 누구 공사분 이런 걸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야, 여기에 우리는 여기 부분에 대한 공사만 우리 거라고 적혀 있고 공식 도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가 뭐라 그럴 겁니까? 그래서 피해 보는 거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기술사 도장을 하는데, 여기 하여튼 그 조명은 전기 응용 부분 파트다, 전기 파트 부분이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색성 되게 많이 듣죠. 근데 연색성의 정확한 뜻을 모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여기 나오죠. 태양광 아래서 볼 때를 100으로 기준으로 하고 빛에 의한 색의 보임 효과, 미치는 효과 뭐 이런 거예요. 뭐 하얀색 옷 입고 파란색 불빛에 가면 또 뭐 파란색으로 되고, 뭐 하얀색 입으면 뭐 빨간색 가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이러잖아요. 그런 걸 보고 연색성이 얼마나 좋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연색성이 최고 좋은 건 태양광 아래서 볼 때 색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 그리고 단위를 나고요. 그럼 뭐 보통 한 75 이상, 75라 이상의 광속을 써라. 뭐 요새는 심의할 때 그런 거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이 그 태양광 안에서 봤을 때가 100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본도 같은 경우는 단위는 K, 켈빈으로 표현하죠. 그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 그러면, 그냥 제가 많이 설명하는 거는 수세 온도를 가했을 때의 색과 그 강원의 색을 기준으로 해갖고 설명한다. 근데 이게 정확한 뜻은 이게 뭐냐 그러면 흑채 온도와 동일한 강원의 색. 그다음 이 흑채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백금의 끓음 덩어리가 이제 반사는 없고 그냥 빛만 온리 흡수를 한답니다.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백금의 끓음 덩어리에다가 그 전기를 해갖고 열을 쫙 가하면 3000도가 됐을 때 우리가 아는 3000켈빈의 그 색으로 바뀐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색을 가지고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빛의 색을 표현한다, 뭐 그런 겁니다. 색온도는. 그 다음에 전등효율은 아까 얘기했죠. 조명이 뭐냐?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환산한다. 그 빛 에너지라는 게 여기서 보면 이제 루멘, 광속이라는 거죠. 빛의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력분에 그 저기 루멘을 하면 그 전등 효율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번에 제가 문제 낸 거에 보면 자, 40W의 광속, 40W고 광속은 2500루멘. 그 쉬운 얘기로 뭐냐 그러면 그 F는 2500이라는 얘기죠. 2500이라는 얘기고, 조명기구의 조명률 같은 경우 0.6. 그러니까 그럼 조명 효율이죠. 효율이 전기를 집어넣을 때 0.6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강가부상률은 강가부상률하고 보수율이 있어요. 그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광속법으로 계산을 할 때는 보수율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감가부상률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감가부상률 같은 경우는 뭐냐 그러면 떨어질 걸 대비해갖고 얼마나 더 넣었냐고요. 그 다음에 보수율 같은 경우는 얼마나 떨어지냐입니다, 빛이. 그래서 이제 여기 강속법을 보면 여기 FUN은 AED다 그래갖고 M은 D분의 1이다. 보상
그 저기 뭐지? 이거를 구하기 위해 갖고는 감가부상률이나 보수율이나 뭐 둘 중에 하나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이거를 유지율로 바꿀래요. 뭐 감가부상률을 주거나 유지율을 주겠죠. 근데 FUD로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러면 감가부상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유지율, 보수율로 해갖고 이제 준 건데, 음? 여기 유지율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보수율입니다. 그러면 보수율에 대해 갖고 보수율을 주어줬으면, 보수율은 뭐 저기 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방정식으로 해갖고 풀면 똑같이 나옵니다. 답이.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고.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은 사무실에서 평균조도 200룩스를 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광속은 저기 전력은 40W, 그 다음에 강속은 2500루멘, 조명률은 0.6, 감가부상률은 1.2. 그 다음에 등간격은 센터 기준으로 하고 등기구는 점으로 표현한다. 뭐 이런 조건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사무실에 필요한 조명의 등기구 수량을 구하시오. 이게 첫 번째 영상이 아니거든요. 지운다는 게 못 지웠네. 자, 일단 32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32등이 어떻게 나왔냐? 여기 보면 FUN은 AED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보자고요. 포토샵으로 해갖고 풀이 과정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FU는 N이 꼭 6였네요. 자, N은 A, D, E다. 그리고 E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밑에 제가 한번 PPT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설명을 드리고 들어와야 되겠네요. 예. 여기 보면 나와 있죠. E는 조도고 F는 광속, 그 다음에 N은 조명기구의 수량, 그 다음에 U는 조명기구의 효율, 뭐 조명률, 그 다음에 D는 감가보상률, M은 유지율, 보수율, 그 다음에 A는 피조면의 면적이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율 같은 경우는 저기 뭐지 감가보상률 분의 1이다. 뭐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40W에 2500 루멘에 0.6에 1점입니다. 감가보상률이 1점이, 조명률은 0.6. 그러면 그거를 이제 숫자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풀면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한 건 n이야. 그죠? 이렇게 n이야. 그죠? n. n은 그러면 a, d, e. 그죠? a, d, e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요 밑으로 가겠죠. 그러면 F, U. 자, 그러면 여기 나오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등기구의 수량이니까 A, 광속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2500. 그죠? 곱하기 D. D가 아까 감가보상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2. 그죠? E는 200룩스 분의 F. 아니다. 2500이 아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구나. 보자고요. A가 저 피조면에 피조면의 면적인데, 제가 광속을 넣습니다. 지우고. 자, 그러면 여기는 바뀌겠죠. 컨트롤 D. 자, 그 다음에 브러쉬로 다시 와서. 자, A가 뭐라 그랬죠? 면적이라 그랬잖아요. 피조면의 면적이라 그랬으니까 20m 곱하기 10. 왜냐면 리눅스 같은 거 해보시면 그 리눅스의 단위는 미터잖아요. 그 모든 저거는 미터 기준입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10은 곱하기 1.2 해갖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F는 뭡니까? 광속이잖아요. 그럼 아까 여기가 2500. 자, 그 다음에 곱하기 U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수율이라 그랬죠. 저기 뭐 그 조명률이라 그랬죠. 그냥 0.6.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그 뭐지? 아마 32가 나올 거예요. 32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본인들이 직접. 방정식 기본이니까 요거는 다 푸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뭐 여기서 분해하고 뭐하고 해갖고 또 그렇게 뭐 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들어가면, 자, 여기 보면 아까 똑같죠? 그 D
분모 있는 거 D 감가 보상률, 그 다음에 피조면의 밝기 뭐 해갖고 뭐 나와 있죠 여기. 아까 제가 실수한 게 그거죠. 피조면의 면적인데 그 제가 이제 광속으로 잘못 넣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 유질이라는 거 요거는 또 이제 보수율 유지율 뭐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사무실에 필요한 조명 등기구의 수량을 구하죠. 32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기구를 배치하시오. 배치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32등을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다시 포토샵을 열어서 지우고, 자 그러면 보자고요. 그냥 사각형 하나를 그냥 그리자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찍고 옆으로 쭉 가서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밑으로 좀 내려와서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렇게 갖고 사각형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20m, 그 다음에 여기가 10m. 자 그러면 지금 요거 아마 배수를 구해보세요. 그래갖고 32 같은 경우를 이제 나눴을 때 딱 떨어지는 숫자가 5, 35, 6으로 갈까? 6, 5, 30 안되고, 자 그러면 48에 32. 뭐 아마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비율입니다. 그 32등을 32등을 지금 여기 비율 자체가 긴 쪽을 보고 2대1 비율이잖아요. 자 그러면 뭐 지금 32등 같은 경우는 48에 30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그 8등 이쪽으로 긴 쪽에 8등을 배치하면 되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4개였죠. 그 다음에 쭉 해갖고 배치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갖고 30으로 떨어졌어. 자 30으로 만약에 아까 뭐 광속이 조금 더 높거나 아니 뭐 거리가 조금 좁거나 뭐 해갖고 이제 우리가 계산했을 때 딱 떨어지는 32등이니까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 30등이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방법이 제가 봤을 때 2분의 1에 가까운 이제 숫자로 가는 거지만, 자 이게 있겠죠. 그 20m 쪽에는 10개를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3개를 놓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30이니까 6, 5, 30, 그죠? 긴 쪽에 6개를 놓고 짧은 쪽에 5개를 놓고,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가까운 거 2분의 1에 가까운 걸로 해갖고 10등에 3줄 그렇게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32등이 나왔으니까 8개죠. 그죠? 8개니까 이렇게 해갖고 뭐 이제 쪽쪽 찍어갖고 등기구를 배치를 하면 되겠죠. 30 저거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자고요. 자, 뭐냐. 자, 조명기구의 간격과 외곽 부분의 벽과의 거리를 구하죠. 뭐 보면은, 횡렬 같은 경우는 이제 A하고 D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아까 여기 20m라고 그랬으니까 20m분의 그러니까 8개로 나누면 돼요. 20m를 8개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잠시만요. 계산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계산기 가져왔습니다. 제가 녹화 영상 편집을 못해서, 자 20 나누기 8은 2.5네요. 2.5고, 그 다음에 10m에 대해서 그 뭐지 4로 4개였잖아요. 나누면 2.5, 그죠? 그러면 등간격은 2.5, 2.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D하고 C는 2.5, 2.5야. 그 다음에 벽과의 거리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등간격에 나누기 2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나누기 2.5 나누기 2는 1.25잖아요. 그러면 C하고 D는 2.5, 2.5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벽과의 거리는 그 저기 1.25, 1.25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갖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호한 전반 조명이라면 등간격은 등 높이의 몇 배 이하로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간단하게 뭐냐 그러면 등이 뭐 간격을 그 실의 높이가 있잖아요. 뭐 2,500도 있고 뭐 공장 같은 데 9m, 10m도 있고 그런데 그 등 간격은 그 실 자체의 높이의 1.5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 쉬운 얘기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뭐 2.5m라 그러면 등 간격 자체가 암만 효율이 좋고 와트수가 센 기구를 쓰더라도 견제도 부분이나 그거를 이제 최소로 잡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를 그냥 정해진 규칙입니다. 이거는 그 1.5 이하로 해라. 그래서 그냥 애우시면 돼요. 그 등 간격은 1.5보다 더 멀리 돼 있다 그러면 암만 좋은 기구가 돼 있어도 이건 설계가 좀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참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기준이 좀 뭐라 그러죠? 지금하고는 좀 맞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근데 뭐냐 그러면 그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이 부분에 대한 조도를 해갖고 여기에 이제 정량적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200룩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2500 루멘의 기구 자체 32개를 가지고 설계를 하세요. 그래서 균일하게 배치해서 균제도가 잘 나오게 이제 하는 기초적인 방법을 설명을 한 거고요. 원래 자체는 뭐냐 그러면 그 등을 가지고 이제 사람의 동선이나 여러 사람이 쓰는 데냐 뭐 아니면 한 사람이 쓰는 곳이냐 아니면 뭐 몇 사람만 특정적으로 쓰는 데냐 그러면 그 루멘을 가지고 이제 어느 부분은 밝게 하고 어느 부분은 어둡게 하고 그래서 그 룩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조명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저기 뭐지 음,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삶의 그 사람들의 그 필요 용도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갖고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냥 뭐 솔직히 가정집이나 이런 데들 보면 그 뭐 메인 등 거실 등 하나 딱 켜면 그냥 룩스 딱 나오게 그냥 한 등으로 끝내버리잖아요. 물론 뭐 시공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람한테는 그게 되게 눈부시고 왜냐 강원 하나 그렇게 센 게 있으면 음, 그 낮은 등기구를 여러 개를 배치를 해갖고 필요에 따라 껐다 켰다 하면서 사람의 이제 그 피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 빛이 또 사람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배치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낸 거고요. 실질적으로 뭐 이제 초급자들이나 뭐 조명회사에서 들어오는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내서 하라는 데도 있고 뭐 조명 설계 전문 업체들 같은 경우나 그런 데서는 면접 볼 때 뭐 지역을 하나 줘요. 그리고 여기에 그 외부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데 그 이 부분에 대한 뭐 특정 값들을 주고 자 여기가 인허가에 적합한지 아닌지도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도 이렇게 내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상식이고 간단한 거고 인터넷에 뒤져보면 나오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왜 요새 사람들이 모르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점프 데스크로 윈도우 컴퓨터를 켜겠습니다. 보자고요. 자, 솔직히 제가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걸 알고 하는 사람과 이걸 모르고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근데 보세요. 요새 조명 처음에 들어온 신입들이 왜 광석법을 모르는지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리눅스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자, 실내 도면을 하나 가져오자고요. 오케이. 뭐 여러실 하는 걸로 해갖고 뭐 높이 2.8 해갖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파일 열고 자 여기 그냥 이거 할게요. 이번에 이제 누가 나한테 여기 실내 조명에 대해 조도가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좀 해달라 그래서 온 거거든요. 자 단위는 밀리미터. 전에는 천을 입력했죠. 근데 요새는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자 그렇고 마침 자 이렇게 도면이 들어왔어요. 실이 뭐 되게 여러 개죠. 자 이게 이제 그쪽에서 배치를 해서 이 등기구 수량이 맞나 이제 물어본 거죠. 그때 이제 루멘이 낮아갖고 보니까 이제 얼추 맞게 해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또 기구가 바뀌면 또 틀려지거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실을 그려요. 이렇게
하고 엔터. 에이씨, 뭐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드 끄고, 자, 뭐 그 다음에 요 고기하고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요 리눅스도 기본적으로 해갖고 실내할 때 이렇게 여러 개들 하거든요. 하나하나 별도로 다 돌리는 게 아니고. 자, 그렇게 해갖고 저 그냥 두 개만 할게요. 두 개만 해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면 실 두 개가 그려졌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프로젝트로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자, 지금 룸 2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여기서 들어가 보면 룸 1, 룸 2가 있죠. 그럼 룸 1에 대해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갖고 룸 1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죠. 그럼 룸 1에 대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지룩스라고 있죠. 그냥 이거 누르시면 기구를 넣으라고 나와요. 그럼 배강을 갖고 계시면 그 배강, 여기서 이제 줬던 배강이 있겠죠. 그 배강을 집어넣고 검토를 하면 되는 거고, 그거 이제 또 갖고 오면 또 그러니까, 자, 그냥, 이거 뭐야, 이거. 바로 매입등 하나 나오네요. 자, 1와트고, 그러니까 LED 하나가 3천, 이제 세곤도는 3000K이고, 그 다음에, 700루멘이고, 10.3W다. 뭐, 앵글 각이 뭐 어쩌고, 85 어쩌고 나오는데, 하여튼 요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 해갖고 요거는 이제 그 리눅스 자체에서 제공해 주는 기구입니다. 솔직히 광속이 이렇게 할로겐 매입 등이 글쎄요 700루멘 나오는 기구를 제가 우리나라 기구에서는 못 봤거든요. 근데 모르죠. 뭐 이제 여기서는 700루멘이 나오는 기구니까 이제 기구를 갖고 와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그 루멘이 나오는지도 측정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700루멘.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왔나 보면 ADD 눌렀죠. 그 다음에 딱 들어가면 여기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제공해 주는 그 파일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은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서 수정하는 것들 아시죠? 뭐 등기부 사이즈라든가 뭐 배경도 조금씩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루멘도 바꿀 수 있고, 뭐 저거하고 색온도도 바꿀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 그 일반 사람들이 찍은 IES 파일 같은 경우는 가져오면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배광 있죠. 배광 전체 위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광 테스트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횡렬로 잘랐을 때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데이터들이죠. 그래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확인을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 200룩스를 필요로 한다. 자, 그럼 여기 딱 나오죠. 4416. 요 실에는 쉬운 얘기로 200룩스를 이 기구로 여기 1번 실에는 16개의 등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근데 씌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개가 나갔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리눅스에서는 요 위에 숫자는 배열이에요. 그 아까 이제 등기부의 수량을 보는 게 여기는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해갖고 잡았을 때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근데 실 밖에 벗어나니까 그걸 빼버린 겁니다. 등 벽에 걸리거나. 그래서 15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16개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크로스하면 엄청난 데이터가 나오죠. 자, 지금 간단하게 돌렸잖아요, 제가. 근데 여기 프린터 들어가서 이걸 빼버리고,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해갖고 탁 치잖아요. 그럼 토탈 몇 장이냐? 아이고, 토탈 몇 장이냐? 79장의 데이터가 지금 나온 겁니다. 벌써 뭐 간단하게 단추 몇 개 눌렀는데요. 근데 뭐 이 데이터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등기부의 수량이 아까 그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란 말이야. 이 실에 대한 조도 계산을 했죠. 지금 그 등기부 배열로 봤을 때 아까 15개였죠.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가 필요한데 지금 등이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20개가 들어가 있죠. 만약에 이 기구로 설계했다 그러면 여긴 지금 과하게 설계가 된 거죠. 그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저도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보려 그러면 여기 찍어 보시면 되잖아. 자, 여기 보면 평균이 282룩스예요. 그죠? 근데 훨씬 높게 잡았죠. 왜냐 그러면 이제 항상 설계를 할 때는 리눅스도 그게 가만히 돼 있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그 밝은 거는 그 줄이는 데는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어두운 걸 더 밝게 하려고 그러면 돈이 항상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미니멈 최소 나오는 데가 112,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지 평균이 282, 뭐 이제 밑에는 균제도 뭐 유럽식 미국식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뭐 이제 나머지 것들 뭐 이렇게 해갖고 벽체 뭐 거리 저거까지 다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등기부는 요 기구로 했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할로겐이 700루멘 나오는 기구가 없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그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배강해갖고 뭐 보통 이거 절반밖에 안 나와요. 절반으로 봤을 때는 한 300 넣으면 350 넣으면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거야. 제가 알기로. 그래서 뭐 물론 좋은 등들은 많이 나옵니다. 다만 등기부가 비싸겠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싸구리 등 같은 경우는 절대 200강이나 700 넣으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 나오죠. 자, 그럼 이렇게 단순하게 배강 집어넣고 단추 하나 누르면 몇 개가 들어갈지 나오니까 요새 사람들은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죠. 이거는 꺼버리고 이런 걸 왜 하고 있냐고요. 근데 처음에 일할 때는 저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지만 이제 본인이 전문가잖아요. 그 현장에 갔어. 여기 뭐 가로 7m, 8m에 여기 등기구가 있어. 그럼 요 등기구 몇 개나 넣으면 되죠? 그러면 등기부 되어 갖고 이제 보통 매입등이나 뭐 형광등 같은 부분에 대한 누멘수나 파악 같은 것들은 애우고 계시면 아 그래요? 그럼 높이가 얼마 되죠? 뭐 이렇게 해 갖고 대충 한 2.8m 정도, 2.5m, 7m 정도 기준에서 여기에 이제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는 현장에서 들어간다고 딱 메모장권에서 계산해서 주고 그래야 전문가 같잖아. 그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뭐 실질적으로 사용은 많이 안 하고 간단하게 리눅스로 정리를 하지만 그 기본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누가 질문을 왔거나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걸 알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짧게나마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그 저기 카페 그 뭐 댓글이나 뭐 그런 걸로 메모 뭐 쪽지나 이런 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